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KTX는 시속 300km로 달렸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민재.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조직도를 찾았다. 홍보팀. 그리고 그곳에 박민재의 이름이 있었다. 박민재 부장 외주 프로젝트 총괄. 사진도 있었다. 클릭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다. 작년 회식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키 큰 체격, 자신감 넘치는 미소, 잘 차려입은 정장. 나이는 47. 나보다 2살 많았다. 프로필을 더 읽어봤다. 경력 15년. 주요 업무 대외 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수상 경력 우수 사원상 3회. 완벽한 이력이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은 부서,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냥 동료일 수도 있어. 회사 일로 출장 가는 거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예약 확인서가 계속 떠올랐다. 예약자명 박민재. 객실 타입 디럭스 스위트. 투숙 인원 2인. 왜 개인 명의로 예약했을까? 왜 회사 법인 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로 결제했을까? 그리고 왜 디럭스 스위트일까? 출장이라면 일반 비즈니스 호텔이면 충분한데. 오전 8시 40분. 부산역에 도착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기분은 상쾌하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 주소를 말했다.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출발했다. 해운대 방향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호텔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하지? 프런트에 가서 아내가 체크인했는지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객실 번호를 알아내야 하나?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호텔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오전 9시 30분. 호텔 앞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리자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다.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 유리로 된 외벽, 웅장한 로비,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 고급 리조트 호텔이었다. 입구에는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직원들이 서 있었고, 로비로 들어가는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나는 백팩을 메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화려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한쪽에는 라운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프런트 데스크가 있었다. 사람들이 체크인하고 있었다. 대부분 커플이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도 저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떠올랐다. 나는 라운지로 향했다. 소파에 앉아 호텔 내부를 살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 중에 아내가 있을까? 나는 주변을 계속 둘러봤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 오전 10시, 11시. 나는 계속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며 기다렸다. 하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객실에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외출했을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오가 되자 배가 고파왔다. 하지만 식욕은 없었다. 그냥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해서 억지로 먹었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다. 오후 1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있었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박민재였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그 얼굴.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몸이 굳었다.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나란히. 아내는 웃고 있었다. 밝은 표정으로. 박민재도 웃으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웠다.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처럼.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호텔 정문으로 향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키를 건넸다. 렌터카였다. 박민재가 운전석에 탔고 아내는 조수석에 탔다. 차 문이 닫혔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아내가 정말 박민재와 함께 있었나?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진짜였구나. 아내가 정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아내와 박민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차에 타는 모습을.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멈췄다.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너 지금 박민재랑 있지? 라고 물어봐.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할까? 거짓말을 할 것이 뻔했다. 회의 중이야. 일하고 있어. 왜 그래? 그렇게 대답할 게 분명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전화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오후 2시. 나는 호텔 로비에 계속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4시. 여전히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속이 쓰렸지만 상관없었다. 계속 기다렸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로비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오후 7시 30분. 드디어 차가 돌아왔다. 호텔 입구에 렌터카가 멈췄다. 박민재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아내가 조수석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건네고 함께 로비로 들어왔다. 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두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아내는 박민재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동료 사이의 거리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멈췄다. 박민재가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봤다. 박민재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그리고 아내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숫자가 올라갔다. 1층, 2층, 3층. 12층에서 멈췄다. 12층. 그들의 객실은 12층에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12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긴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양쪽으로 객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1201호, 1202호, 1203호. 나는 천천히 걸었다. 어느 방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 웃음소리. 아내 목소리였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복도 끝. 1215호.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오늘 정말 좋았어. 아내 목소리였다. 나도. 당신이랑 있으면 늘 행복해. 남자 목소리. 박민재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안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뭐 할 거야? 아침에 바다 보러 갈까? 그리고 점심은 그 레스토랑. 좋아.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면 다 좋아. 웃음소리. 그리고 조용해졌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당장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안에 들어가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멈췄다. 지금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지? 싸움이 날까? 아니면 변명을 들을까? 나는 손을 내렸다. 지금은 아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나는 복도를 따라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내려가서 로비로 돌아왔다. 프런트 데스크로 갔다. 실례합니다. 객실 하나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타입으로 도와드릴까요? 12층에 빈 방 있나요? 잠시만요. 네, 1220호가 가능합니다. 그걸로 주세요. 1박 하실 건가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로요. 나는 카드를 건넸다. 체크인을 완료했다. 1220호, 1215호에서 5칸 떨어진 방.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1220호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객실은 넓었다. 킹사이즈 침대, 소파,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창문. 하지만 나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다. 백팩을 던지고 문 쪽으로 갔다. 문구멍 PEPHOL으로 복도를 봤다. 1215호가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밤 9시. 여전히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1215호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계속 기다렸다. 밤 10시. 배가 고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룸서비스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문 앞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밤 11시.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다. 1215호 문이 열렸다. 박민재가 나왔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아내도 나왔다. 원피스를 벗고 가운을 입고 있었다. 호텔 가운.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재빨리 방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다. 나는 기둥 뒤에 숨었다. 두 사람은 호텔 내 바바로 향했다. 나도 뒤따라갔다. 반은 어두웠다. 은은한 조명, 재즈 음악,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반대편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박민재가 와인을 주문했다.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다. 두 잔에 따랐다. 박민재가 잔을 들었다. 우리의 시간을 위해. 아내도 잔을 들었다. 우리를 위해. 잔이 부딪혔다. 따르릉. 맑은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박민재를 보며 웃었다. 박민재도 아내를 보며 웃었다. 두 사람의 눈빛. 그건 동료가 아니었다. 연인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줌을 최대로 당겨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는 모습, 웃는 모습, 손을 마주 잡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박민재가 몸을 숙였다. 아내에게 키스했다. 짧은 키스. 하지만 분명한 키스. 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다. 증거를 확보했다. 나는 일어났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발을 나와 객실로 돌아갔다. 1220호.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방금 찍은 사진들을 봤다. 아내와 박민재. 함께 웃는 모습, 손을 잡은 모습, 키스하는 모습.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결혼 15년. 함께 살아온 시간들. 좋았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당장 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아내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회의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잘 것 같아. 잘 자.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회의? 그런 건 없었다.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방금 전까지 박민재와 바에서 와인 마시고 있었잖아.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아내는 나를 떠난 걸까? 내가 부족했나? 자책이 시작됐다. 하지만 곧 멈췄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가 선택한 거야. 배신한 건 아내야. 나는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바다가 보였다. 어두운 밤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계속 지켜볼까? 아니면 이제 끝낼까?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했다. 머리도 아프고 몸도 지쳤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와 박민재가 키스하는 모습.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공동 계좌에 접속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3개월. 그리고 발견했다.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 168만 원 박민재. 한 달 전에도 같은 거래가 있었다.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 168만 원 박민재. 2달 전에도 부산 오션 스위트 호텔 168만 원 박민재. 규칙적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호텔, 같은 금액, 그리고 다른 거래들도 보였다. 더 프라임 레스토랑 45만 원, 와인 앤 다인 32만 원, 렌터카 18만 원. 모두 부산에서의 거래들. 모두 아내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들과 일치했다. 출장이 아니었다. 데이트였다. 매달 반복되는 데이트. 나는 더 파고들었다. 아내 핸드폰 클라우드 계정. 우리는 가족 공유 계정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접속할 수 있었다. 로그인했다. 사진 폴더를 열었다. 최근 사진들. 그리고 봤다. 아내와 박민재의 사진들. 해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호텔 객실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포옹하고 있었다. 그중 한 장을 클릭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옆에는 박민재.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사진 날짜. 한 달 전. 또 다른 사진.
박민재가 아내를 안고 있는 모습. 아내는 박민재 품에 안겨 있었다. 행복한 표정.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다. 메신저. 아내 핸드폰을 바꿀 때 내가 백업을 도와줬었다. 그때 설정한 계정. 아직 유효할까? 메신저 웹 버전에 접속했다. 아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로그인 성공. 대화 목록이 떴다. 그 중에 박민재 이름이 보였다. 클릭했다. 대화창이 열렸다. 수백 개의 메시지. 스크롤을 내렸다. 최근 대화. 박민재 이번엔 바다 보이는 방으로 잡았어. 아내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있는 시간은 늘 짧아서 아쉬워. 박민재 나도. 하지만 이번엔 3박 4일이잖아. 충분히 즐기자. 아내 응. 회사엔 내가 다 말해둘게. 걱정 마. 박민재 다음 주 출장 때는 어디로 갈까? 아내 제주도는 어때? 박민재 좋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아내 오늘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박민재 눈치챈 걸까? 아내 아니. 그럴 리 없어. 늘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박민재 그래도 조심해. 아내 응. 알아.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늘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나는 메신저를 닫았다. 노트북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모든 게 확실해졌다. 아내는 박민재와 불륜 관계였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간 계속된 관계.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은 결정할 수 없었다. 너무 피곤했다. 너무 지쳤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꿨다. 아내와 행복했던 시절의 꿈. 결혼식, 신혼여행, 첫 집. 하지만 꿈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 아내가 떠나는 꿈. 박민재와 함께 걸어가는 꿈. 나를 뒤돌아보지도 않는 꿈. 새벽 5시. 악몽에서 깨어났다. 땀에 젖어 있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내 인생은 어두웠다. 나는 일어나 씻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오늘 끝내자.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오늘 끝내자. 오전 7시. 나는 1215호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노크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박민재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노크했다. 똑똑똑. 문이 열렸다. 박민재가 나왔다. 가운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당신은?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서윤 남편입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2단계에서 바로 묻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고 답합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